폴정의 코칭 설명서, 경청 기법이란. 코칭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 크게 코칭 기술과 코칭 의식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먼저 코칭 기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다름 아닌 질문과 경청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코치들이 사용하는 코칭의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술들도 경청 기술이 더해져야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칭의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질문 기술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경청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충분히 잘 듣고 있어. 그러므로 경청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칭에서 말하는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가만히 집중하여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코칭에서의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의도적으로 배우고 실습을 통해 직접 몸에 익혀야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아주 깊은 수준까지는 듣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생기는 새롭고 급한 일들로 인해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듣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야. 또는 그럴 줄은 몰랐어.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고 받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오해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몰입되어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의 피상적인 면만 듣거나 혼자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잘 듣는 수준을 넘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만 집중하여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코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치가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식을 확장시킴으로써 고객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탁월한 경청자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욕구, 내면적인 의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인식해서 직관적으로 그들의 진짜 의도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청 기법은 고객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경청이 어려운 이유. 사람들은 평균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2000비트의 정보밖에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보의 약 2천만 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실상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와도 우리가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으면 올바로 인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어떤 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 나름대로 병의 색깔과 모양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 병은 누구의 병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병은 있을 수가 있지만 똑같은 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65억 명의 사람들 모두를 초대해서 똑같이 병을 그려보려고 한다면 65억 개의 다른 병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자체가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병이란 단어는 실제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입구가 하나고 담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쪽으로 뚫려 있으면 관, 높이가 낮아지면 사발이나 접시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그 개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을 붙이고 색깔을 넣는 것은 결국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경험한 외부 세상을 왜곡, 생략, 일반화시켜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내적 지도가 모두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시냅스라는 구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은 과거 경험으로 생긴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은 많이 연습하지만 듣는 연습이나 듣는 기술을 일부러 배우지는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고작 7%의 영향을 미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애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듣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97%를 차지하는 감정, 욕구, 제스처, 뉘앙스, 의도 등을 경청하고 파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구함으로 평생 동안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경청의 3단계. 코칭을 통해 얻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코칭을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충만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칭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청 능력의 향상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미처 알지 못했던 고객의 마음과 그의 장점이나 단점을 알게 되고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청 능력이 향상되면 직관력 역시 예리해지므로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리더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탁월한 경청 능력은 코칭 리더십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경청의 여러 가지 단계와 방법들을 이해해서 코치로서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보도록 합시다. 1단계, 자기중심적 경청. 자기중심적 경청은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신도 모르게 취하는 경청 자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적당히 하는 행동.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듣는 행동. 상대의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동.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격을 가할 허점을 찾는 행동. 특정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것을 무시하는 행동.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하는 행동. 석고상처럼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행동. 누군가가 이런 상태로 이야기를 듣는다면 상대는 아무래도 이야기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고 대화 나눌 마음이 확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 뿐 아니라 불쾌한 느낌마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감을 통해 경험한 외부 세상을 왜곡시키고 생략하고 일반화시켜서 자기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기준인 내적 지도가 모두 가지각색입니다. 생략,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나머지 것은 간과한다. 왜곡,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낀다.
남녀가 사귈 때는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예뻐 보입니다.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이 차갑고 말이 날카로운 여자를 보면 예쁜 여자들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긴 여자가 머리가 좋다고 하면 얼굴이 안 되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 상대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나 상황으로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 강남 사는 아줌마들은 치맛바람이 세다. 요즘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보고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단계. 상대중심적 경청. 상대중심적 경청이란 자기중심적 듣기에서 발전하여 상대에게 집중하여 상대의 어조, 속도, 태도 등에 맞추며 반응하고 상호 교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층 더 발전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상대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함, 아이 컨택. 상대방과 같은 자세와 태도, 동작에 맞추어 공감을 만들어냄, 미러링. 호흡이나 동작, 음조를 맞춤, 페이싱.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반복함으로써 적절히 반응을 함, 백트래킹.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와 1대1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어조나 속도, 태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면 상호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말하는 중에 중요한 키워드를 요약하여 확인해주거나 끝말 따라하기를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칭 중에 고객의 키워드나 끝말을 따라하면 고객은 코치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듣는 코치는 자신의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치가 고객의 키워드와 끝말 따라하기에 집중할 때는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하는 말이 자신의 기억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끝말 따라하기에서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말들을 따라하는 것은 피하고 2에서 10% 정도의 말만 따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의 중요한 핵심 단어만을 선택해서 말할 때 서울로 올라오다가 사고가 난 차를 보셨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핵심과 끝말만을 반복하여 고객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사람이 상대에게 집중하면서 이야기 사이사이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3단계. 직관적 경청. 직관적 경청이란 대화 중 직관적으로 상대의 진짜 감정과 의도를 듣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지 상대에게 집중하여 잘 듣고 반응하는 2단계 듣기를 넘어서서 직관력과 통찰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장점이나 탁월함까지도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단계 듣기가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상태에 집중하여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3단계 듣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대의 의식과 무의식 수준까지도 경청하는 고도의 듣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듣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어떠한지 직감적으로 느낀다. 상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상대의 장점이나 탁월함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상대의 비언어를 경청한다. 상대의 불일치, 패턴, 기회, 암시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코칭 중에 고객에게 지금 고객께서 말씀도 좀 잠깐 웃으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지하고 피드백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경청을 하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상황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고객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청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직관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훈련을 받을 때 개발되고 더욱 숙련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3F 경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F 경청 기술. 3F 경청 기술은 비폭력 대화를 제창한 마셜 로젠버그와 의식 코치의 대가인 톰 스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경험하고 깨달은 코칭의 필수적인 경청 기술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 경청 기법은 코치의 직관력을 높여주고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3F 경청 기술이란 팩트, 사실 경청하기, feel, 감정 경청하기, focus, 의도 경청하기를 말합니다. 코치에게는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가가 성과의 키입니다. 경청이란 오랜 시간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마스터 코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조차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과 감정, 의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팩트, 사실 경청. 상대의 말을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 습관 등을 기준으로 재해석하여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이 왜곡되어 오해가 발생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 중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코치는 상대방이 말하는 상황이나 사실에 집중하여 경청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사실만 요약해 줍니다. 사실들을 열거한다. 무엇 하셨다는 것이죠? 회사에 출근했을 때 갑자기 사장이 불렀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추측이나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판단인 것입니다. 사장이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으로 추측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잘못된 언행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경청자라면 사장님이 나에게 용건이 있어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장에게 갈 것입니다. 이 대리는 회의 시간에 자주 늦는다. 이것은 판단입니다. 자주라는 말은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말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자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단지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 기준을 반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는 이번 주 회의에 3번 늦었다.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이야기를 한 당사자나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 양쪽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잘 인식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능력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피해를 방지해 줍니다. feel, 감정경청. 감정경청이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잘 감지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공감하고 그 느낌을 상대에게 반영해 주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보통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 상태를 느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의 감정을 잘 감지하지 못하면 단순히 말로 표현된 것과 나타나는 표정 등에만 의존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상대에게 깊은 공감을 갖기가 힘듭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은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흔히 자신의 생각을 감정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과 느낌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어떠어떠한 감정 상태시군요.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는군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를 무시하나? 나에게 화가 난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나는 그가 전화를 하지 않아서 불안해. 연락이 오지 않아서 화가 나. 와 같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단지 느껴져 라는 말을 덧붙인다고 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감정의 표현과 생각의 표현을 구분해 봅시다. 생각.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생각. 상사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감정. 당신이 떠나게 되어 슬퍼. 감정. 빨리 하라고 하면 초조해져요. 포커스, 의도 경청. 이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의도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의도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치는 상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의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얘기한다. 무엇인가요? 만일 전문 코치가 경청을 잘하지만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기분 좋은 대화로 코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상대의 중요한 의도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깊은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도나 목표를 쉽사리 사람들과 나누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말이나 표현, 행동 등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행동을 통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훈련,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의도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원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인내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코치는 대화 중에 직관적으로 고객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면 코치는 고객의 의도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의 달인되기. 인간은 1초에 200만 비트의 데이터를 감지하여 무의식, 잠재의식에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인식되는 것은 1초에 134비트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9개의 덩어리만 인식하고 경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가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비언어, 즉 신체적 반응, 음성, 에너지, 느낌 등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언어 그 자체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 감정을 경청하고 판단보다는 사실을 경청할 때 언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순수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코칭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방법으로 센터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코로 숨을 배꼽 밑에 단전까지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숨이 지나는 통로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차례 하고 나면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분만 호흡해도 경청이 훨씬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잡념이 없어지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정한 순간을 코칭 프레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며
완전히 하나가 되어 신뢰 깊은 라포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포란 상호 신뢰 관계의 반응성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탁월한 경청은 상대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구나 경청만 잘해주어도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덜고 쉼을 얻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희망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경청의 달인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